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서초구 갑에서 3선을 지낸 이해운 의원이 공천 컷오프를 딛고 동대문 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남 벨트 선거를 이끄는 것이 저는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서초갑 공천 면접 때 했었던 말인데요. 이제 동대문 을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 의원의 포부는 어떨까요?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봅니다. 수정구 양지동 소재 은혜강 교회에서 성남시 거주자 34명을 포함해 총 확진자 40명이 추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구로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 규모의 집단 감염은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종교 집회 자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해서 여론의 문매가 따가운데요. 오늘의 이슈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에서 약국을 하십니다. 올해 연세가 73살이신데 직업의식으로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자식 입장에서 눈물이 납니다. 약사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예, 전국에 계시는 많은 약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방금 들은 건 제 목소리였는데요. 지난주에 뉴스 정면승부에 도착해서 소개해드린 문자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분의 73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만나보시죠. 국내에서 현재 확진 검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부정확하다는 미국 하원 의원의 주장이 논란입니다. 이 논란과 더불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담긴 숙제들에 대해서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짚어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경선 일정도 막바지인데요. 오늘 동대문 을에서는 서초갑에서 공천 배제된 뒤 동대문 을로 지역구를 옮긴 이해운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해운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표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서초갑을 떠나서 동대문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신감은 좀 있습니까? 아유, 막막하죠. 예. 그리고 넘어야 될 고비가 수도 없고요. 예.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선이 저희 당 입장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 쉬운 곳에서 혜택을 3번 받았으니 당선이 어려운 곳에 가서 여태까지 받았던 거 갚아라. 네, 제가 그 명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죠. 예. 아무래도 당세가 여기서는 미래통합당이 많이 어렵거든요. 예. 뭐 3선 의혹이긴 합니다만 동대문 을에서는 뭐 초선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있지 않겠어요? 네, 제가 나오는지 모르고 동네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 왜 왔냐 이런 식이에요. 예. 내가 선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로 나오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예, 어쨌든 뭐 공천은 결국 받으셨습니다만 서초갑에서 컷오프 될 때 조금 마음은 안 좋았을 것 같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공천 후유증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김종인 전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뭐 온다 이런 얘기 있다가 결국은 무산됐고 공천 잡으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유, 뭐 공천에 대해서 저만큼 하고 싶은 얘기 많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예. 네, 보시면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 억울한 거, 부당한 거 하고 싶은 얘기 가슴에 일단 묻고 예. 보수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하고 싶은 얘기 많겠지만 조금 더 뭉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공천 후유증이 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조금 더 심하게 앓지 않느냐. 특히 TK 지역에서 많은 현역을 컷오프시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도로 친박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 있고 뭐 도로 친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고 예. 챔피언이 아니고 도전자거든요. 이제 선거에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불리한 이슈가 많지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물밑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용히 그리고 타이밍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좀 해결을 봐야 그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예. 해결을 봐야 또 선거에 불리하지 않고요.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 왜 갈등이 없고 분란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갈등을 다 국민들 앞에 여과 없이 노출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좀 잊지 않고 유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예. 제가 도로 친박당이 아니냐고 여쭤본 거는 사실은 네. PK나 TK 지역에서는 그것이 선거 이슈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도로 친박당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박 의원님들 중에서 공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선거에 함께 좀 참여해주면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수도권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어차피 보수는 강경 보수든 그다음에 온건 보수든 모두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선거죠. 이번 예. 선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도를 누가 마음을 얻느냐 이게 승패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중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을 모시려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그 진통을 겪으면서도 통합으로 왔고 그런데 이 통합의 시너지를 살리지를 못한다면 굉장히 애석한 일이죠.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면 그 통합의 시너지가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석하다. 왜 이렇게 할까? 통합의 시너지를 몇 배로 더 불려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왜 통합의 시너지를 줄일까? 그런 생각을 하죠. 당에서 요청은 있는 겁니까? 유승민 전 대표에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대문을 가라는 당의 이제 명령이 떨어진 지가 한 10일 됐습니다. 예. 이 10일 동안은 여기 와서 뭐 사무실 구하고 뭐 현수막 달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유 대표님하고 최근에는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아까 제가 미래통합당이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대문 을은 민주당이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인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 됐고 이 지역이 민주당에서 청년 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경선을 아마 할 것 같은데 민병두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의원에게는 좀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선거는요, 예.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만 아세요.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선거인데 예. 그거 뭐 한 달이나 남은 선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벌써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민병두 후보께서 예.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알 수 없는 게 많은 경우 이제 민병두 후보님이 그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과거 무소속 출마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예. 호기롭게 선언을 했다가 용두삼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정당의 후보를 정당이 낸 후보 본인이 계속 반대하던 후보를 나중에 이제 지지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과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 후보님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두고 봐야죠. 나중에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도 있고 또 지역 경제, 뭐 전국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대문 을 지역 이슈보다는
그 중앙 이슈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예. 유권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그냥 당으로 정당 득표율로 승패가 갈릴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대문 의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능하게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뭐 야당 입장에선 여당 심판,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걸 끄집어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 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불성설인 게 예. 야당이 책임을 가지고 뭘 일을 한 게 없는데 야당을 심판할 수 있으니까 예. 일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했던 여당을 심판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여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뭐 여당에 표를 주시고 그게 아니면 야당에 표를 주시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야당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일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일도 안 시키고 심판이 되나요? 예. 방금 중앙 이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도 그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위성정당 문제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은 근데 뭐 예. 양쪽이 비슷해져 버렸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꼼수다 하시더니 비슷하게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예.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를 그렇게 무리하게 부당하게 밀어붙이셨는데 여당이 예.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논리가 예. 어떻게 보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거대 정당이 비례까지 싹쓸이를 하겠다 하니까 그 연동형 비례제를 왜 야단을 하면서 그 무리하게 통과시키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여야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뭐 유불리는 일단 여당이 잘못한 걸로 판정승이 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당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목적과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꼼수려가 그렇게 비판하던 일을 본인들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 아닐까요? 이 이슈는 여당이 불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동대문을 늦게 네. 뛰어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네. 주민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동대문이. 그리고 서울의 3대 관문인데 이 가치와 품격에 걸맞는 지금 위상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서울의 3대 관문으로 만드는 그래서 동대문을 지역개발 그리고 교육, 교통 이 세 가지 이슈를 확실하게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은 12년의 노하우 여기 동대문을에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을이 그 가치와 품격에 맞는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주간개강 반기훈 기자랑 함께 돌아옵니다.